자, 진행을 합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권리객체로 진행을 합니다. 자, 교과서는 126페이지부터입니다. 자, 권리객체에서는 두 문제가 뜹니다. 이 파트에서 배정되는 두 문제는 틀리면 절대 안 돼요. 다 맞춰야 됩니다. 자, 진행을 합니다. 권리객체. 자, 이 파트는 쉽게 진행을 하시면 돼요. 독자적으로 어떤 한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은 없어요. 자, 배웠던 바를 떠올려볼게요.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서 주어진 힘을 권리라 한다 그죠. 그러면 객체는 개개 권리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건은 뭐요? 물건, 특정한 물건을 권리자만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소유권 등을 물건이라 한다 그죠. 그럼 객체는 특정한 물건이요. 물건. 그 다음 채권은 뭐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채권한다 그죠? 채무자의 행위, 이를 다른 말로 급부라고 합니다. 그 다음 형성권은 뭐야?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변동케 할 수 있는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 보죠. 그럼 법률관계가 객체. 항변권은 뭐야? 청권자가 청권을 행사해 왔을 때 의무자 측에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한다 그죠. 그럼 청구권이 객체가 되고 상속권은 당연히 상속재산이 될 것이고 친족권은 뭐예요? 친족법상이지. 그 다음에 지식재산권, 다른 말로 무체재산권이죠. 발명권, 저작권 등 정신적 창작물이 그 객체가 될 것이고 생명권, 정조권 이런 것들은 뭐예요? 나 자신이 객체가 되죠. 그죠? 인격 주체 자신. 친권의 객체는 누굽니까? 미성년자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개개 권리마다 다 객체가 다르기 때문에 민법 총칙에서 공통적인 객체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없죠. 그래서 뭐요? 그 중에서 물건의 객체인 물건에 대해서만 규정을 둘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물건에 대해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물건 갑니다. 먼저 물건 파트에서도 종합적인 지문 형태로 한 문제. 나머지 한 문제는 뭐요? 주종물을 위주로 해서 한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그 물건이 뭐냐는 겁니다. 98조에서 정하는데 정의를 합니다. 본법에서 물건이라면 유체물, 엔더,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자, 그러면은 단순 국어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국어적으로 자, 단순히 뭐요? 우리가 배웠던 국어 실력대로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유체물은 모든 물건, 자연적은 뭐요? 관리할 수 있는 것만 물건 거죠.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죠. 혼자서 조문 읽으면 당연히 그렇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조문이 뭐요? 잘못됐어요. 입법자가 조문을 잘못 적은 겁니다. 그래서 관리할 수 있다는 요 제한문구가 뭐요? 여기에 붙어야 됩니다. 여기요. 여기 와야 돼요. 그러니까 뭐요? 다시 읽으면은 유체물이 되었던 뭐요? 자연력이 되었던 다 관리를 할 수 있는 것만이 민법상의 물건이 된다는 겁니다. 자, 볼게요. 그 조문상으로는 유체물 및 전기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 물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자, 넘깁니다. 해석으로 바로 잡습니다. 첫 번째, 유체물이 되었던 뭐요? 자연력이 되었던 첫 번째, 관리가 가능한 거에 적을게요. 이때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은 뭐요? 배타적 지배 가능성을 말한다 그죠? 그럼 관리가 가능하다는 단어 자체는 의미가 별로 느낌이 없어요. 이렇게 바꾸니까 뭐요? 느낌이 있다 그죠? 즉 민법상 물건이 되려면 그 물건을 내만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것만. 그래서 유체물이 되었던 뭐요? 전기 등의 자연력이 되었던 이와 같은 배타적 지배가 가능한 것만이 민법상의 물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유체물이라도 뭐요? 교과서에 다 있어요. 해, 달, 별 이런 것들은 뭐요? 아무리 유체물이지만 내만이 배타적으로 지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유체물이지만 물건이 될 수가 없다. 그 다음
무체물이지만 뭐요? 이 같은 전기 등의 자연력은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물건이 될 수가 있다. 즉 전기. 내가 전기를 사용하려면 한 절에다가 사용 대가를 지불해야만 한다 그죠? 사용 대가를 지불치 못하면 한자서 차단을 시켜버리죠.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전파는 아무리 내가 수신료를 지급치 않는다 해서 KBS에서 내 집에로만 들어오는 전파를 차단할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배타적 지배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파는 물건이 될 수 없다 그죠? 첫 번째, 유체물이 되었던 자연력이 되었던 배타적으로 지배가 가능한 것만이, 즉 관리가 가능한 것만이 민법상의 물건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관리 가능성 뭐요? 배타적 지배 가능성을 말한다. 따라서 아무리 뭐요? 유체물이지만 해달 별 등은 배타적 지배가 불가능하므로 물건이 될 수 없다. 그 내용들을 쭉 적어놨습니다. 절대로 틀릴 수가 없다 그죠? 자, 그다음 두 번째요. 첫 번째 요건이 배타적 지배 가능성이었다. 두 번째 요건이 외계의 일부일 것. 이때 외계의 일부일 것이라는 것을 이런 의미요. 비인격성 뭐요? 살아있는 우리가 아닐 것이에요. 살아있는 우리가 아닐 것. 즉 우리 인간은 뭐요? 인격 주체이지 사고 팔 수 있는 어떤 거래 객체가 될 수가 없죠. 그죠? 예, 물건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인체 및 그 일부 제목 밑줄 보시면 돼요. 따라서 현대 문명 사회에서 사람의 인체 또는 그 신체 일부는 절대로 뭐요? 물건이 될 수 없다. 그죠? 물건이 될 수 없다. 자, 그래서 이 부분요. 이해만 하시면 끝납니다.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내가 팔이 불편하다. 그죠? 뭐 의수를 사서 착용해야 되겠죠. 다리가 불편하다. 그죠? 어죠. 그래서 어수, 어죠, 어치 등 뭐요? 구입을 하니까 그 당시에는 물건 맞죠? 근데 구입해서 신체에 부착이 되어 있는 동안에는 뭐예요? 신체의 일부이지 물건이 될 수가 없다. 다만 혈액 등도 뭐예요? 신체로부터 분리될 수 있죠. 분리되면 그때부터는 당연히 물건이 되죠. 분리된 자의 소유에 속합니다. 여기까지는 외울 필요 없이 그냥 눈으로 확인만 하시면 돼요. 자, 시험 문제는 사체 6월 제목을 적을게요. 자, 민법상의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 물건을 나만이 배타적으로 지배가 가능해야 된다. 두 번째 요건은 뭐예요? 비인격성 거죠. 살아있는 육체적 존재가 아닐 것. 자, 그러면 끝났어요. 사체 6월은 살아있는 인격체가 아니다. 살아있는 인격체가 아니죠. 그럼 당연히 물건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 그래서 사체 6월은 물건이라는 겁니다. 물건 아니면 틀려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물건은 거래할 수 있죠. 근데 사체 6월은 거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보통이 아니죠. 보통의 반대가 뭐예요? 특수자죠. 그러니까 뭐예요? 특수한 소유권의 객체. 이게 다른 말로 뭐예요? 특수한 물건이란 거예요. 당연히 물건은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그죠? 특수한 소유권의 객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출제가 됐어요. 즉, 사체유물도 물건이요. 그렇지만 보통 물건과 달리 거래할 수 없고, 오로지 뭐예요? 매장이나 제사 등의 공경의 대상이 되는 뭐예요? 특수한 소유권의 객체. 즉, 물건이란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미 출제가 됐던 판례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반대 표시가 아니라 그냥 주의 표시예요. 예, 자꾸 수업 시간에 물으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할게요. 습관상이 됐는데. 자, 그래서 내가 살아생전에 내가 죽으면 뭐예요? 내 시체를 어대생의 해부용으로 기증을 하겠다. 그죠? 장기 기증을 했다. 문제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없어요. 따라서 이분요. 자, 첫 번째, 당연히 우리는 물건이지만 이것을 일반 물건같이 사고 팔 수 없죠. 사체를 어떤 매매 등 처분하는 행위는 103조에 반해서 허용 안 됩니다. 그렇지만 살아생전에 뭐요? 자신의 신체를 어대생의 해부용으로 기증하는 요원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당연히 사체용으로 물건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있죠. 소유자가 누구요? 상주죠. 제사 주재권자입니다.
제4주제권자. 상주란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유언을 했더라도 그 사체의 소유권자인 쉽게 말하면 뭐요? 자식이겠죠. 자식이 반드시 아버지의 유언을 법적으로 따를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뭐요? 이와 같은 유언을 했지만 아버지의 시설은 뭐요? 양지 바른 곳에 매장할 수 있다 그죠? 예, 반드시 법적으로 따를 의무는 없다. 예, 그 판례기 가시고. 자, 그래서 이 부분 금방 봤던 그 판례예요. 쭉 확인해 볼게요. 복습할 때는 볼 필요 없어요. 본문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뭐요?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를 처분하거나 뭐요? 매장 장소를 지정하는 유언 가능하다 그죠? 가능합니다. 자, 그와 같은 어떤 유언이 선량한 봉속에 따라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그 유언은 유효합니다. 그렇지만 자식이 뭐요? 제4주주자가 이를 반드시 뭐요? 따를 법상의 의무는 없죠. 법상의 의무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요? 화장을 해달라 유언했더라도 뭐요? 매장할 수도 있고 그죠? 반대로 매장하달라 유언했더라도 뭐요? 화장할 수 있다 그죠? 예. 제4주제자인 상주를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못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요건이요. 가장 중요합니다. 물건 파트에서는 요건에서 가장 중요해요. 독립한, 여기다 밑줄 그을게요.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요건이 그 물건을 나만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을 거죠. 두 번째가 뭐예요? 외계의 일부일 것, 즉 비인격성. 세 번째가 독립한 물건일 것. 자, 독립한. 자, 그러면 독립한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자, 그럼 일단 이 부분을 먼저 할게요. 그 물건이 독립했다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자, 제가 기초반에도 얼핏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배우는 법학이라는 것은 왜 필요합니까? 민법. 사회에서 일어나는 뭐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 다른 말로 뭐요? 사회를 거래계 그죠? 거래계. 또는 그 사회 거래 관념에 따라서 모든 것을 기준을 설정하겠죠. 거래 관념은 다른 말로 뭐요? 사회 통념. 그렇기 때문에 그 물건이 다른 물건과 독립했다 여부는 어떻게 판단한다? 사회 통념. 다른 말로 뭐요? 거래 관념에 따라서. 그럼 항상 뭐요? 어떤 판단 기준이 있으면 뭐요? 우리는 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다 거래 관념이요. 다른 말로 사회 통념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물리적이 아니다, 그죠? 자, 그건 볼게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아파트 한 동입니다. 당연히 물리적으로 뭐예요? 한 동이 하나의 건물 맞죠? 그렇지만 거래계에서는 뭐예요? 호수별로 거래되죠. 이게 법학의 독립의 의미라는 겁니다. 독립의 의미. 그래서 독립한 물건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물리적 기준이 아니라 뭐예요? 거래관념, 즉 사회 통념에 따라서 독립성 여부를 판단한다. 자, 그러면 독립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책을 읽으면 되느냐? 우리는 뭐예요? 거래계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죠? 그럼 독립했다는 것은 하나의 거래 단위로 거래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뭐예요? 읽어내시면 돼요. 책을. 그러면 쉽게 이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자, 마지막 요건요.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마지막으로 독립성이 있어야 되죠. 그 물건이 다른 물건과 독립한 물건의 여부는 사회 통념, 거래 관념에 따라서 판단한다 그죠. 그래서 아파트는 뭐예요? 한 동이 하나의 독립된 물건이 아니라 뭐예요? 호수별로 독립해서 거래가 되죠. 이게 독립성이라는 거예요. 독립성. 그래서 한 문 그대로 하나의 물건 그죠.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물건이 성립한다 그죠. 즉 하나의 물건이에는 하나의 물건만이 성립할 수가 있다 그죠. 양립할 수 없는 물건은 하나만. 그래서 물건이 하나라면 당연히 소유권은 몇 개일 수밖에 없다? 하나일 수밖에 없다. 이게 일물일건주예요. 그래서 개념요.
물건의 일부라든지 뭐요? 그 구성 부분 여러 개의 물건으로 구성 집합물은 뭐요? 일물일건주의 원칙상 하나의 물건에 객체가 되지 못한다 그죠? 이걸 일물일건주의랍니다. 자, 그러면 항상 시험 문제는 A죠, 그죠? 자, 제목 니엇 A외 체크를 하시고 첫 번째 용익 물건 체크할게요. 자, 용익 물건 우리가 물건법 파트에서 계속 우리가 기가 따라가도록 진행을 할 거예요, 그죠? 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뭐요? 용익 물건이라 한다, 그죠? 근데 이와 같은 용익 물건은 하나의 물건 전부에만 뭐요? 설정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 내가 주택이 없어요. 그럼 타인으로부터 뭐요? 빌려서 가족들이 거주할 수밖에 없다. 독채를 다 전세로 빌릴 여유가 없어요. 그럼 뭐요? 방 몇 개만 빌릴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전세권 등의 용익 물건은 부동산 일부 위에도 뭐요? 성립될 수 있다. 첫 번째 예외. 두 번째가 금방 봤던 거죠. 아파트는 물리적으로 한 동이 하나의 건물 맞죠? 그렇지만 소유권은 뭐요? 구분된 일부마다 독립해서 소유권이 성립한다 그죠? 이를 구분 소유권이라 한다 그죠? 예. 그 다음 시험 문제고요. 집합물 종료 표시하시고. 자, 대표적인 예가 상점에는 상품들이 다양한 상품들이 모여 있죠, 그죠? 이를 통틀어서 뭐요? 집합물이라 합니다. 집합물. 그러면 원칙적으로 뭐요? 이거는 하나의 물건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물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여러 개의 물건이에요. 자, 그런데 낱낱의 물건은 뭐요? 따로따로 거래하려니까 너무 불편하죠. 그 상점 내에 있는 모든 물건을 뭐요? 한꺼번에 묶어서 한꺼번에 뭐요? 하나와 같이 거래할 수 있다면 여러모로 편리하겠다, 그죠? 그래서 예적으로 그와 같은 경제상의 필요성이 있고 이를 뭐요? 대외적으로 안전하게 공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된다면 뭐요? 그 집합물 전체를 묶어서 하나와 같이 취급할 수가 있다. 대표적인 게 각종 재단 저장법이요. 자, 공장에는 뭐요?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물건이 필요합니까? 공장 건물도 필요하고, 땅도 필요하고, 기계도 필요하고, 각종 노하우들, 특허 이런 거 필요하죠. 이런 것들 낱낱이 거래치 않고 뭐요? 이런 것을 한꺼번에 다 묶어서 하나의 담보로 설정할 수 있다면 여러모로 편리하겠죠. 그래서 이 같은 집합물 전부를 뭐요? 이 같은 특별법 등이 존재한다면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할 수 있다. 원칙은 하나의 물건이 아니다, 그죠? 예적으로 이 같은 특별법 등이 있다면, 그죠? 그때는 공장재단 저장법 등 특별법이 있다면 집합물 전체가 하나의 물건이 성립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인데 나중에 그때 해당 파트에서 봅니다. 자, 그래서 물건의 개념을 봤어요. 자, 첫 번째, 민법상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유체물이 되었던 뭐요? 무체물이 되었던 나만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관리가 가능한 것. 그다음 두 번째 뭐요? 외계의 일부일 거죠. 즉 비인격성이 요구죠, 그죠? 따라서 사람의 신체 또는 일부는 물건이 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사체 요구는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가 아니죠. 따라서 사체 요구는 물건이다, 그죠? 다만 특수한 물건이다, 그죠? 특수한 물건.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독립한 물건이어야 된다. 그 물건이 독립한 물건이다 여부는 어떻게 판단한다? 거래관념, 사회 통념에 따라서 판단한다, 그죠? 자, 그러면 물건의 분류로 갑니다. 자, 민법에서는 뭐요? 물건을 첫 번째 부동산과 동산, 그 다음에 주정물, 원물, 가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다, 그죠? 민법상으로는 순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부동산과 동산이요. 그럼 느낌상으로도 이 파트가 출제가 된다면 당연히 물건 중 부동산과 동산 중 어느 것을 위주로 출제가 된다? 당연히 뭐야? 부동산이죠, 그죠? 부동산을 위주로 출제가 될 거예요. 왜요? 당연히 부동산이 액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분쟁도 심하게 발생하겠죠, 그죠? 동산은 부동산보다는 액수가 적잖아요, 그죠? 쉽게 자기들끼리 해결해 버려요. 당연히 부동산이 중요합니다.
자, 물건은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부동산과 동산. 가운데는 없어요. 부동산 아닌 것은 모두 뭐예요? 동산입니다. 그럼 첫 번째, 부동산이 뭐냐는 거예요. 부동산이 적어지면 나머지는 다 동산이에요. 자, 부동산. 당연히 한문 그대로 장소 이동 가능성이 없는 물건 그죠. 토지, 앤더 정착물이 부동산입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다 동산이에요. 자, 그럼 갑니다. 첫 번째 토지. 쉽게 확인하시면 돼요. 토지. 당연히 토지는 못 움직이죠. 예, 부동산이요. 그럼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다 그죠.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는 어디까지 미치느냐? 자, 정당한 이익 범위에서 공중과 지하에 미칩니다. 정당한 이익 범위에서 책하지 마시고. 그래서 상식적으로 자, 여기가 1000평이 내 땅이 있어요. 지표에 1000평이 있다 그죠? 1000평이 있어요. 그게 한 필지로 되어 있어요. 갑 소유입니다. 그럼 갑의 소유권 뭐예요? 수직으로 공중구죠. 그 다음에 지하까지 미치죠 그죠? 여기다가 지표권, 공중권 그죠? 지하권. 여기가 소유권 미쳐요. 다만 그 범위가 정당한 이익 범위 내에서 그죠? 그래서 상공으로 항공기가 지나갑니다. 만약에 여기 뭐예요? 나의 소유권 범위 내라면 사용료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정당 이익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럼 구체적으로 정당 이익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죠? 그거는 법에서 정한 바는 없어요. 그다음 지하로 GTX를 깝니다. 보상받을 수 있다 없다? 왜 GTX를 깔아요? 지하철을 안 깔고. 지하철은 뭐야? 여기로 지나갑니다. 소유권이 여기까지요. 그러면 국가에서 보상해야 된단 말이 된다? 해야 돼요. 여기는 뭐야? 소유권이 여기까지는 뭐야? GTX는 소유권 범위 밖이요. 보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래서 뭐야? GTX하고 공사비는 당연히 더 들겠죠. 그럼 최종적인 비용은 어디가 더 많아요? 지하철이 더 많아요. 땅값 보상비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공중과 지하에 미친다가 그런 의미요. 어디까지나 구체적으로 그런 것은 뭐예요? 법이 따로 정한 바는 없어요.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독립의 의미요. 암석, 토사, 지하수 밑줄 것이고. 앞에 독립을 어떻게 이해해달라고 그러죠? 별도로 거래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토지는 거래할 수 있다 없다? 사고 팔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암석, 토사, 지하수는 어디에 있어요? 땅속에 묻혀 있죠. 근데 토지는 팔지 않고 이 부분만 부동산으로 팔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독립성이 없죠. 따라서 언제나 뭐요? 토지의 일부일 뿐 독립된 물건이 될 수 없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토지의 개수. 전국토가 연결되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뭐요? 지표에다가 선을 그어서 뭐요? 필로서 토지 개수를 정합니다. 그래서 한 필지가 하나의 토지요. 자, 그래서 일몰일건주요. 기억하셔야 돼요. 일몰일건주. 따라서 토지가 한 필지로 되어 있다면 뭐요? 이를 나누어서 매도 등을 하려면 어떻게 봐요? 사전에 먼저 분필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한 양도 또는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일물일건주의 원칙 안 됩니다. 하려면 뭐요? 먼저 분필을 해야 돼요. 분필. 다만 이미 봤죠. 용익물건은 부동산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다. 그죠? 용익물건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판례를 볼게요. 자, 일물일건주의 원칙상 물건의 일부 구성 부분에는 하나의 물건이 성립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구분 또는 뭐요? 분할 절차를 거치 않은 하나의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해서만, 그죠? 예,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해서만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의 부동산 전부를 보존 등기 해야 되죠. 그죠? 그 일부만 보존 등기 할 수 없다. 분할하기 전에는. 또는 뭐요? 하나의 부동산에, 그러니까 당연히 보존 등기가 하나 있겠죠. 근데 그 보존 등기 중 일부 등기만을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려면 뭐요? 전부를 말소해야 돼요. 일물일건주의. 그래서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뭐요? 보존 등기 해야지 일부에 대해서는 보존 등기 할 수 없다. 그죠? 그럼 하나의 보존 등기가 되어 있다면 분할하기 전에 뭐요? 그 일부만 말소 등기 할 수 없다. 일물일건주의.
자, 문제에 되는 사안, 교과서 쭉 따라오세요. 지표 위에 자연석, 제목 체크를 하시고. 자, 갑니다. 지표 위에 자연석. 산에 큰 바위가 있다. 그 바위만 따로 독립해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원칙 토지의 일부입니다. 일부. 원칙. 원칙 토지 일부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그 자연석에 뭐요? 석불이 조각되어 있다, 그죠? 그때는 토지는 거래치 않고 석불만 따로 부동산으로 거래할 수 있답니다.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하자원이요, 지하자원. 결론, 내 거 아니답니다. 내 거 아니다. 토지 소유권자의 소유가 아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뭐예요? 국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온천수. 중요하죠, 그죠? 지하수하고 똑같죠? 독립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언제나 뭐야? 토지 일부 불과합니다. 일부. 독립한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없다. 그 다음 토락. 아직 본격적으로 시험에 지문화된 적은 없어요. 포락. 즉 포락이라면은 바다 연안 모요 또는 하천 연안의 토지가 물에 잠기는 것. 이거 포락이에요. 그럼 토지가 포락되면은 종전 소유자의 소유권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자, 볼게요. 원상복구가 뭐야? 가능하고 경제상의 이득이 있다면 뭐야? 그때는 소유권 소멸 안 합니다. 여기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부터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요. 원상복구가 뭐야? 불가능해요. 또는 원상복구 해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복구 비용이 원래 토지 비용보다 더 세요. 그때는 뭐야? 종전의 토지 소유권을 뭐야? 소멸한다. 거기다가 체크하시면 돼요. 종전에 뭐야? 소유자의 소유권은 없어져 버렸어요. 자, 포락이 있으면 뭐야? 포락된 토지의 소유자의 소유권은 어떻게 됐다고요? 없어졌습니다. 없었어요. 그런데 물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그 토지가 다시 드러났겠죠. 그 토지 누구 거냐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 없다? 없다. 누구 거예요? 국가 겁니다. 국가 거. 이미 예전에 소유자의 소유권은 이미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나중에 물이 빠져서 토지가 드러났을 때 뭐야? 그 토지는 당 주인 없는 토지, 국가께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정착물요. 한문 그대로 정착물은 뭐요? 토지에 고정이 되어서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부동산이요. 자, 근데 문제는 독립의 의미요. 어디에 고정이 됐어요? 토지에. 토지는 당연히 거래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토지하고 독립해서 따로 거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독립의 의미라고 그러죠. 독립의 의미. 즉, 당연히 토지는 매매 대상이 되잖아요. 근데 정착물만 뭐요? 토지하고 독립적으로 부동산으로 거래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자, 개념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중에서 수목, 교량, 돌, 땅 이런 것들 뭐요? 절대로 거래할 수가 없죠, 그죠? 독립해서 거래 못하죠. 언제나 뭐요? 토지와 함께만 그죠, 함께만. 그래서 정착물이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토지에 있더라도 뭐요? 정착물이 아닌 거, 견본주택 그죠? 가건물, 가식 중에 수목 등은 정착물이 아니죠. 정착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요? 동산에 불과하다 그죠? 동산. 가식 중에 수목이란 것은 어떤 의미요? 다른 곳에다가 뭐요? 옮겨 심을 목적으로 임시로 심어둔 수목을 뭐요? 가식 중에 수목이라고 한다 그죠? 자, 정착물의 종류, 독립의 의미요. 어디에 정착이 되죠? 토지 그죠? 그때 정착물에는 첫 번째 종속이요. 종속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요? 토지하고 별도로는 절대로 부동산으로 거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언제나 뭐요? 토지의 일부입니다. 언제나. 봤다 뭐요? 돌의 포장, 교량, 돌담 이런 것들이요. 부동산은 부동산인데 뭐요? 언제나 토지의 일부요. 그럼 반대로 독립은 뭐요? 이거는 토지하고 뭐요? 별개로 매매 등의 거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는 여기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중간 단계가 있겠죠. 반독립 정착물. 이건 뭐야? 원칙적으로는 종속이요. 원칙적으로는 토지 일부입니다.
토지와 우명가치요. 그런데 뭐야? 예외적으로 등기 등 공시 방법이 마련될 수 있다면 뭐야? 그때는 토지와 독립해서 거래할 수 있다. 대표적 수목, 미분리, 가실, 농작물 등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본격적으로 갑니다. 독립정착물. 언제나 뭐요?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거래할 수 있는 거. 자, 건물 미적 볼게요. 자, 기초반에서 설명드렸다, 그죠? 우리나라는 건물은 토지의 일부입니까? 언제나 토지하고 별개요? 별개입니다. 그래서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가 따로 존재한다, 그죠? 그래서 건물은 항상 토지와 별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부터 토지하고 별개인 부동산이 건물이 되느냐? 현재 짓고 있다, 그죠? 완공될 필요 없죠, 그죠? 그러면 독립한 건물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한다? 판단 기준이 뭐예요? 금방 봤죠? 어떻게 판단한다? 물리적 기준이 아니라 뭐예요? 거래 가념, 사회 통념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언제나 독립한 부동산인데 현재 짓고 있는 건물이 뭐예요? 언제부터 토지의 일부가 아닌 독립한 건물이 되느냐, 그죠? 그러면 건물이 하나이냐 여러 개이냐? 다 기준이 뭐라고요? 거래 가념. 거기 체크하시면 돼요. 다른 말로 사회 통념이다, 그죠? 그래서 언제부터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이 되느냐? 거래 가념에 따라서. 그게 판단 기준이요. 최종의 판단 기준. 자, 그러면 개별적으로 판례를 볼게요. 그래서 현재 짓고 있는 건물이 뭐예요? 언제부터 건물이냐는 겁니다. 완공될 필요 없죠. 보존 등기될 필요 없다. 허가받은 건물일 필요 없다. 즉 판례하면 뭐예요? 기둥과 지붕, 주벽, 그죠? 이 정도만 건축되면 비등을 피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시설은 됐죠, 그죠? 이 정도만 되면은 그때부터 이미 토지의 일부가 아닌 독립한 부동산 건물이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기둥과 지붕, 주벽, 거기 체크하시면 되죠. 그 다음 건물이 몇 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다가 사회 통영, 거래 가념에 따라서 체크할게요. 질문 하나 됐어요. 그 건물이 하나이냐 여러 개이냐, 이것도 뭐예요? 최종적인 판단 기준이 뭐라고요? 거래 가념. 거래 가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데 내부적인 어떤 내용이 어떤 게 추가되냐 볼게요.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는 거래 가념에 따라서 건물의 물리적 구조,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 관찰하는 건물의 상태 등 객관적 사정과, 엔더 뭐요? 건축자, 소유자의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뭐요? 거래 가념에 따라 설계됩니다. 즉 건물이 몇 개냐, 그죠? 그때는 건물의 물리적 구조 등 객관적 사정 플러스 뭐요? 건축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토대로, 이 두 가지로 뭐요? 토대로 어떻게 해요? 거래 가념에 따라서,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 최종적으로 거래 가념에 따라서 판단한다, 그죠? 그 자료가 뭐요? 거래 가념의 판단 자료가 객관적 사정, 주관적 사정을 묶어서 뭐요? 합쳐서 거래 가념에 따라서, 그런 얘기예요. 그 최종적으로 거래 가념에 따라서 건물의 개수를 판단을 합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언제부터 건물이에요? 완공될 필요 없죠. 어디까지면요? 기둥과 지붕, 주벽까지. 그 3번 판례. 신축 건물이 경락이 됐죠, 그죠? 근데 경락 대금을 납부할 당시 이미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는 뭐예요? 이미 기둥, 지붕, 천장 공사 끝났죠. 그럼 이미 건물이다 아니다? 건물이다는 거죠. 이미 기둥과 지붕, 주벽까지가 건축됐기 때문에 슬라브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고 지하 1층 일부 점포는 뭐예요? 이미 분양까지 끝났죠. 그래서 비록 토지가 경락될 당시 지상층 부분이 골조 공사만 되고 아직까지 뭐예요? 지붕 등이 설치된 바 없다라도 뭐예요? 이미 지하층 부분이 기둥과 지붕 주벽이 갖춰졌죠. 그럼 이미 뭐예요? 그때부터 이미 토지의 일부가 아니라 뭐예요? 독립한 부동산의 건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계속요. 독립의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임목이요. 어디에 심겨져 있어요? 토지 위에. 그래서
토지는 거래치 않고 뭐요? 임목만 부동산으로 거래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자, 원칙은 토지가 팔리면 당연히 토지에 자라고 있는 임목도 같이 거래가 되어 있죠. 원칙은 토지의 일부다, 그죠? 다만 등기 체크하시면 돼요. 임목법에 따라서 등기했죠, 그죠? 그러면 이미 뭐요? 토지하고 별개의 공시 방법이 마련되어 있죠. 그때는 이미 별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목법에 따라서 뭐요? 임목 등기가 되면 독립한 부동산이죠. 독립한이 뭐요? 독립한 소유권이겠죠. 독립한 부동산인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저당권에 객차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그래서 저당권도 임목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명인 방법. 반드시 뭐요? 임목은 등기에만 독립부동산으로 거래할 수가 있느냐? 아니죠, 그죠? 우리가 첫째 주에 배우는 거다, 그죠? 판례가 간섭법으로 인정하는 그 중에 하나가 명인방법이라는 공시방법이 있죠. 그럼 명인방법 그대로 읽으면 돼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뭐요?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방법을 뭐요? 명인방법이라 합니다. 명인방법. 그래서 임목법에 따라서 등기치 않더라도 내가 가구상이요. 나는 왜 나무를 삽니까? 나무를 조금 더 키워서 재재서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죠? 토지는 관심이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그래서 임목법에 따라서 임목 등기하면 독립해서 임목만이 나의 소유가 될 수 있죠, 그죠? 근데 임목 등기치 않더라도 임야주에다가 뭐요? 표찰등을 세워서 내가 샀다, 그죠? 이것이 명인 방법을 구해서 뭐요? 공시하게 되면 그때부터 토지하고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죠? 독립한 부동산이 됩니다. 그래서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독립한 부동산이 돼요. 그렇지만 등기가 안 됐죠. 그럼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저당권의 객체는 되지 못한다. 다만 양도 담보의 객체는 될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럼 요 양자의 차이점을 묻는 질문이 떴어요. 임목법에 따라서 등기했다면 뭐요? 독립한 부동산 엔더 뭐요? 등기가 됐기 때문에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명인 방법만 구별했죠. 토지하고 별개 독립한 부동산까지는 되지만 등기가 되지 아니했으므로 저당권은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양도 담보까지만, 그죠? 자, 그다음 미분리과실 질문화된 적이 있습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렸죠. 근데 아직까지 뭐요? 수확할 단계는 아니에요. 조금 더 키워야 돼요. 그 상태에서 상인이 매수를 했어요. 못 움직이죠, 그죠? 근데 여기 같은 미분리과실은 사과나무에 달려있기 때문에 사과나무의 일부죠, 그죠? 근데 가수원 주인은 사과나무는 팔 수가 없죠, 그죠? 가수원밭도 못 팝니다. 사과만 달린 채로 팔겠다, 그죠? 상인도 뭐요? 다른 건 관심이 없고 뭐만요? 사과만 달린 채로, 그죠? 그러면 토지하고 구분하기 위해서는 공시 방법을 마련돼야 되겠죠. 근데 등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무슨 방법이요? 명인 방법. 그래서 명인 방법을 갖추면 뭐요? 미분리 과실도 독립한 부동산이죠. 부동산입니다. 동산하면 틀려요. 우리 시험에서 동산이라는 질문이 떴어요. 수확하면 동산이죠, 그죠? 예. 이 상태에서는 사과나무에 달린 채이기 때문에 못 움직입니다. 예. 예, 부동산이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농작물입니다. 예, 종료 표시하시고. 자, 그러면 일단 농작물을 보기 전에 일단 교과서를 여러분들이 어디를 표시냐면은 358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358페이지 찾으세요. 제목이 부합이죠. 부합. 자, 부합에서 257조 동산 간의 부합을 먼저 볼게요. 이게 부합의 의미입니다.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가다한 비용을 요할 때. 이게 부합이에요. 즉 느낌 맞죠, 그죠? 동산이 두 개 이상의 동산이 뭐예요? 결합해서 분리하려면 뭐예요? 훼손해야 돼요. 또는 뭐예요? 분리 비용이 원래 물건값보다 더 비쌉니다. 그때는 억지로 분리하면 뭐예요? 손해죠. 그때는 뭐예요?
분리를 허용치 않고 두 개의 동산이 모여서 뭐야?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물건이 되어버려요. 이것을 뭐야? 부합이랍니다. 그래서 부합은 뭐야? 결합으로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때 부합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야? 물건이 하나가 됐죠. 그럼 소유자가 한 명으로 정해져야 되겠죠. 그 소유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 그때 주종의 구분이 되면 뭐야?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부합물의 소유자 됩니다. 근데 구분할 수 없다는 뭐야? 그 부합 당시의 별로 하나의 물건은 뭐야? 종전의 물건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256조로 이렇게 부동산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즉 부동산에 물건이 부합하면 그 부합물은 누구 겁니까? 부동산 소유자께 됩니다. 그러나 타인의 근원에서 부속한 것은 거래하지 않는다. 그때는 뭐예요? 부합이 안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농작물이요. 토지가 있습니다. 갑소유 토지입니다. 여기에 을이 농작물을 경작을 합니다. 자, 이 자가 뭐예요? 적법하게 갑으로부터 토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거 농작물 누구 겁니까? 경작자께 맞죠, 그죠? 적법하게 빌려서. 토지 소유자께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예, 그들은 정당한 근원에서 농사 짓기 때문에 부합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위법하게 몰래 농사를 졌어요. 자, 부합이 된지 볼게요. 부합은 분리할 수 없어요. 분리하면 뭐요? 아예 못 쓰게 됩니다. 자, 볼게요. 농작물을 심었습니다. 아직까지 수확하려면 멀었어요. 벼를 심었어요. 뽑아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잡초죠, 그죠? 그러니까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부합이 되었다, 안 됐다? 부합이 되었습니다. 그럼 부합물은 누구요? 토지 소유자께 되죠. 256조에 하면. 그런데 지금부터입니다. 결론, 판례. 판례하면 뭐요? 농작물은 적법하게 경작했던 뭐요? 위법하게 경작했던, 위법하게 경작했던 정착물 맞죠? 예. 앞에서 미분리가 실 임목 등이 뭐요? 등기치 않은 상태에서 독립한 부동산이 되려면 뭐가 필요죠? 명인방법이 있어야 된다, 그죠? 농작물은 그것도 필요 없어요. 적법하게 경작했던 뭐요? 위법하게 경작했던 명인방법도 필요 없어요. 명인방법도 필요 없이 뭐요? 언제나 뭐요? 경작자 소유. 경작자 소유입니다. 경작자 소유면 못 움직이죠. 독립한 부동산이 됩니다. 토지 소유자께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판례에 하면 뭐요? 적법하게 경작했던, 위법하게 경작했던 뭐요? 성숙한 농작물은 명인방법도 뭐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이 언제나 뭐요? 경작자 소유의 부동산입니다. 그 판례가 왜 이와 같은 이론을 전개하느냐? 보세요. 지금은 남의 땅에서 뭐요? 농사 지으려도 안 지죠, 그죠? 일손이 부족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우리 국민들의 대부분이 농촌에 살고 있었죠. 근데 토지는 부족했다, 그죠? 그래서 남의 땅에라도 뭐요? 몰래 농사를 짓지 않고는 가족들의 생계를 꾸릴 수 없는 가난한 농민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남의 땅에다가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토지 소유자는 뭐요? 농촌에 살지 않고 도시에서 뭐요? 살고 있다는 소리죠. 이 경우 농민이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256조에 따라서 부합이 됐다 해서 토지 소유자의 소유를 인정하는 순간 뭐야? 그냥 한 분도 못 찾아가죠. 그래서 판례가 눈물을 머금고 뭐요? 어쩔 수 없이 경작자 끄다. 경작자. 이렇게 해석합니다. 수확은 누구요? 농민 겁니다. 그렇지만 남의 땅에다가 몰래 농사를 짓기 때문에 토지 사용 대가는 지불해야 된단 말이다. 지불해야 되죠. 그 최소한 반 이상은 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론을 전개합니다. 만약에 부합을 인정해버리면 뭐요? 한 분도 못 건져요. 그래서 자, 결론이고요. 농작물은 적법하게 경작했던 뭐요? 위법하게 경작했던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안 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언제나 뭐요? 명인방법도 필요 없이 언제나 누구 거라고요? 경작자 소유의 독립한 부동산이 됩니다. 자, 끝났어요. 나머지는 뭐요? 다 동산이에요.
따라서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도 모두 동사 맞죠? 다만 재산적 가치가 크다 그죠? 이와 같은 것들은 동산이지만 소유자가 자주 안 바뀌죠. 그래서 권리관계를 뭐요? 부동산과 비슷하게 뭐요? 등기 등록으로 공시를 합니다. 그다음 무기명 채권 제목 먼저 볼게요. 채권이요. 백화점 상품권, 극장 입장 거죠. 기차 승차권 이런 것들은 뭐요? 채권, 무기명 채권이야. 채권자가 누군지는 안 적혀 있죠. 그래서 채권자가 누군지 이름이 적혀 있지 않다 해서 무기명 채권. 동산이 아닌 무기명 채권입니다. 자, 그 다음 금전이요. 당연히 금전, 물건 맞죠? 근데 가로 부분에 특수한 자가 붙어있죠. 특수한 물건입니다. 특수한 동산이요. 자, 그럼 어떻게 특수하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개개의 물건은 다 물건마다 개성이 있다, 없다? 개성이 있다죠, 있다. 개성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겁니까? A 거예요. 갑이 훔쳐서 타고 있다라도 누구 거예요? A 겁니다. A 거예요. 소유자 겁니다. 즉, 물건이 뭐예요? 네 물건, 내 물건이 구분이 돼요. 각각 물건마다 개성이 있어요. 근데 돈은 개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돈은 뭐예요? 물건을 살 수 있는 매개수단에 불과하죠. 그죠? 가치 교환 수단이 매개수단. 그래서 물건은 개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예요? 물건은, 금전 누구 거냐? 손에 쥐고 있는 자 겁니다. 자, 보세요. 금전은 개성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뭐예요? 소유와 점유가 일치한다. 자, 여기 보세요. 자전거. 갑이 훔쳐서 가지고 있죠. 그 지금 누구 거예요? 각 겁니까? A 거예요? A 겁니다. 타인의 수중에 있더라도 뭐예요? 소유자는 A입니다. 그런데 돈은 뭐예요? 내가 빌렸든지 훔쳤든지 돈은 항상 누구 거라고요? 내 손에 쥐고 있는 사람 겁니다. 왜? 돈은 개성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몰래 10,000원을 훔쳤어요. 그럼 되돌려 줄 때 훔친 돈, 그 돈을 10,000원 그대로 돌려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100원짜리로 뭐예요? 바꿔서 10,000원 주더라도 똑같죠? 이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점유와 소유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배운 동산에 관한 규정이 금전에는 적용이 없어요. 그 서리취득 규정 이런 것들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훔쳐갔다 그죠? 자전거를 훔쳐갔어요. 우리가 물권법 배울 거예요. 그럼 A는 갑을 상대로 뭐예요? 소유권을 주면서 반할 청구하겠죠. 내 물건 돌려달라. 근데 갑이 동전을 훔쳐갔어요. 돈을 훔쳐갔습니다. 그 돈 누구 거예요? 갑 거죠. 그러면 A는 갑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는 원인도 없이 내 돈 10,000원으로 뭐예요? 10,000원 상당의 부당한 이득을 챙겼기 때문에 그 이득을 뭐예요? 나에게 돌려달라. 훔친 돈 10,000원짜리를 돌려줄 필요 없죠. 1,000원짜리로 뭐예요? 10장으로 돌릴 수 있다 그죠? 5,000원짜리 2장으로 돌려줄 수 있고. 따라서 물권적 반환 청구는 불가능.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된다. 자, 일단은 요 느낌 정도만 가세요. 예, 느낌 정도만. 자, 그러면 왜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느냐? 첫 번째, 물건의 어떤 변동은 거리에 앉아서 공시를 해야 된다 그죠? 근데 공시 방법이 부동산은 어떻게 해요? 등기로. 동산은 너무나 종류도 다양하고 자주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등기로 공시 못하죠. 그래서 점유로 공시합니다. 그 다음 기초반에서 했어요. 등기는 믿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공실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죠? 즉 아무리 양수인이 뭐요? 등기를 믿었더라도 양도인이 무권리자라면 등기된 것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죠? 등기는 공실력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근데 동산의 점유는 공실력이 인정이 됩니다. 자, 물권법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 상민관계, 한문거도 이웃하는 토지들 간의 이용조절관계입니다. 당연히 뭐예요? 부동산에만. 동산이 적용될 수 없다. 그 다음 용익물권 체크하시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뭐예요? 용익물권. 이와 같은 용익물권 어디에만? 부동산에만. 동산에는 용익물권이 존재할 수 없다 그죠? 그 다음 담보물권. 우리가 물권법에서 다시 합니다. 담보물권 중 뭐예요? 질권은 동산에만. 전당포를 생각하시면 돼요. 전당포에는 동산을 맡기죠. 질권은 물건 중에 동산에만.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저당은 어디에만 잡아요?
부동산이죠, 그죠? 부동산. 그래서 저당권은 원칙 부동산입니다. 유치권은 뭐예요? 동부동산 모두. 요거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민법 총칙 파트에서 혹시 출제가 된다면 다음 중 동산, 부동산을 구별할 실익이 없는 것은 뭐야? 유치권의 성립이에요. 유치권. 유치권은 뭐야? 동산에도 성립할 수 있고 뭐야? 부동산에도 성립할 수가 있다. 그 다음 무주물 선점. 주인 없는 물건을 소유여서로 먼저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죠? 이를 무주물 선점. 근데 선점의 대상은 동산에만. 부동산은 인정이 될 수 없다. 그 다음 취득시효. 다 인정이 됩니다. 다만 요건이 다르다. 그죠? 부동산을 시효 취득하려면 원칙적으로 20년간 점유 사역. 동산은 원칙 10년입니다. 그 다음에 부합. 효과가 다르죠. 그죠? 최근에 한번 떴어요. 자, 참고적으로 물권법 시간에 다시 기억하면 돼요. 부동산에 물건이 부합했다. 그죠? 그럼 부합물 누구 겁니까? 부동산의 소유자가. 동산과 동산끼리 부합했어요. 그때는 뭐예요?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는 뭐예요? 그 부합 당시의 비율로 종전의 물건의 소유자들이 공유를 합니다. 그래, 한매. 우리 채권법에서 그냥 좀만 하긴 하겠지만 둘 다 됩니다. 다만 뭐예요? 대사할 수 있는 한매 기간이 부동산은 뭐예요? 5년까지만. 동산은 3년까지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뭐예요? 제가 체크했던 보른 정도까지만 일단 기억을 할게요. 최근에는 이 부분이 예전에는 이것도 단골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최근에는 유행이 벗어났어요. 유행이. 자, 그러면은 기출 문제를 볼게요. 작년 문제입니다. 제목이 뭐죠?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 다른 말로 뭐요? 독립한 부동산이 아닌 것은요. 아닌 것. 자, 지하수요. 지하수는 당연히 뭐요? 언제나 토지의 일부죠. 그럼 지하수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 거죠. 그럼 정답 1번. 자, 보세요. 수목이요. 근데 수목인데 누가요? 지상권자가 심었습니다. 그 수목은 토지 소유자 겁니까? 지상권자 거예요? 당연히 지상권자 거죠. 네.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자기가 나무를 심었어요. 당연히 토지 소유자 게 아니라 뭐야? 지상권자 거예요. 지상권자입니다. 그 다음 건물이요. 언제나 토지하고 독립이죠. 그죠? 예, 건물. 그 다음 바다. 말도 안 되죠. 바다는 소유권 객체가 될 수가 없죠. 그 다음 미부일 가시요. 명인 방법을 갖추니요. 독립부동산이죠. 토지하고 별개 독립부동산.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주종물로부터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업 시간에 기출 문제를, 최근의 기출 문제를 뭐요? 쭉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바로바로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같이 푸는 의미는 뭐요? 이런 문제가 기출된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복습할 때는 뭐요? 그 범위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달라. 따라서 전혀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에서 출제되는 경우가 없어요. 항상 돌려막기니까, 그죠? 그 부분이 계속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강점을 두시고 복습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복습 뭐요? 당연히 제가 수업 시간에 뭐요? 출제될 수 있는 논점만 집중해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체크를 하는 부분이죠.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복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이번 주 차는 여기서 마칩니다. 그래서 매일 문제가 아직까지 덜 풀었던 문제들 있죠. 다음 시간에 참고로 오시고 진도보다 빠르게 매일 문제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준비를 하시고,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주종물로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 주종물에서 법률행위 의사표시 일부까지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진행을 한다. 미리 예고를 하면서 이번 주 수업은 마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